전에 먼저 기사 내용 먼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어저께도 한 거여가지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니까 매일 기사가 나오니까 기사 내용부터 조금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요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요거예요. 배달료 논란이랑 직방 갈등, 아바타 추행, 플랫폼 갈등 해법은 요건데, 사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직방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직방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직방은 중개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걸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직방이랑 여기 공인중개사협회랑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수면하러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가요. 지금 직방에서는 아파트 중개를 했을 때 중개 수수료를 절반씩 나눠 간다, 이런 걸로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는 이거 소상공인들을 하는 거 아니냐, 너네 말고도 이미 이전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했지만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역이기 때문에 안 했다, 이걸로 이제 다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직방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판 말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강남 쪽인가? 여기가? 그러네. 단지를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요것만 단지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면 상담 가능 공인중개사들이 나와요. 이분들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여기 직방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문제가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매물 보이시죠? 매물이 연계예요, 전부 다.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강남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가봤어요. 여기 분당 쪽도 좀 가보고, 그냥 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들이니까 가서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가봤는데, 여기도 딱히 매물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자, 보시면은 다 매물이 연계예요, 연계. 예, 안 보이시나? 저만 잘 보이는 건가요? 그래서 연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공론화가 되거나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뭐 공인중개사 협회 얘기도 맞고 직방 얘기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게 생업들이잖아요. 대부분 생업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아무리 플랫폼 업체긴 하지만 대기업이다, 너희들은 기업이 아주 큰 기업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시장을 진입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고, 직방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전혀. 예,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광고를 해주는 매체였는데, 이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 우리가 뭐 갈등을 진짜 가까이에서 뭔가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요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심각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임대차 계약 신고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주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오늘도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데, 임대차 계약을 진짜 신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이게 2020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반드시 해야지 과태료가 안 나옵니다. 이게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가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대부분 다 그래요. 이 과태료라는 게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 계도 기간이 끝났거든요. 근데 전월세 신고제는 끝났고 1년간 봐줬는데 과태료를 지금 물릴까 말까 이제 지자체에서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중개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전월세를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신고는 일단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고, 세금에 대한 것들은 아직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거고 처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미리 신고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괜히 과태료 나오고 하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개를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이게 생각보다, 아니,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요때까지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5월 31일까지만 봐준다거든요. 그러니까 21년 6월 1일 이후에 한 계약들은 5월 31일까지 전부 다 신고를 해야지 과태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 이후에. 예, 요거는 반드시 알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모르셔가지고 괜히 이게 현장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좀 곤란해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는데 잘못 설명해줬다가 괜히 우리한테 막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 거 오늘은 전월세 시장인데 이건 어저께 제가 설명해드린 거긴 한데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여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머니투데이 이 유엄식 기자님이 또 쓰신 건데 8월 전월세 시장 또 출렁? 더 오른다. 이미 고점 팽팽 이건데 전월세 시장만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계약 갱신을 앞두고 나니까 전월세 매물이 뚝 떨어진 거예요. 임차인한테는 공포의 8월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세금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전세나 월세를 할 수 있는 매물이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양도세 완화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6월 1일까지는 최소한 명의를 넘겨야지 내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를 안 내기 때문에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매매를 하려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임대차 해봤자 다음에 또 팔려 그러면 힘드니까 야 일단 다 팔아 이런 식의 지금 기조가 있기 때문에 매매는 많아지고 전월세는 떨어졌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이제 만기가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실에서 좀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매물 증감인데 다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가 10%가 총 올랐단 말이에요. 10%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전세 매물을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팔 사람들은 있는데 실제로 임대를 할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서울 전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이런 식의 흐름이 갈 수 있어요. 양도세 완화라든지 아까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2년이 지나서 새롭게 이제 나온다. 물건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매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전세 매물은 점점 없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자료가 되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